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MT 액티비티고 EX05 웹뷰. 폰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웹뷰죠. 피니쉬.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화면은 액티비티 메인인데요. 거기서 메인 레이아웃을 루트 태그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시고요. 오리엔테이션 방향은 세로 배치. 자, 버튼 5개입니다. 첫 번째 온클릭으로 이벤트 처리 대체하고요. 버튼 1 웹뷰를 한번 띄워보고, 버튼 2에서는 우리 앱 안에다가 그 로컬 HTML을 만들었던 것을 한번 출력시켜 보고요. 또 이제 웹 브라우저처럼 주소를 입력해서 앞뒤로도 이동해 보고 하겠고요. 또 웹뷰와 웹과 앱 사이, 웹뷰하고 또 웹뷰 바깥쪽에 있는 뭐 에디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 또 웹서버랑 웹뷰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코드는 브라우저 데모 1이라고 하겠고요. XML 파일 이름은 웹1이라고 짧게 할게요. New Activity. 웹1. 레이아웃 네임은 웹1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메인에서 버튼을 누르면 메인 액티비티 온클릭이란 메서드를 만들어서 지금 방금 만든 브라우저 데모 1으로 이동시키는 코드를 작성할게요. 네, 버튼 누르면 그 버튼의 아이디를 검사해서 아이디가 버튼 1이면 현재 화면에서 브라우저 데모 1으로 화면을 이동시켜주는 코드죠. 예, 그러면 브라우저 데모 1에 가서 웹1.xml을 열어보시고요. 자, 디자인에 가보시면 이제 위젯이라는 메뉴가 있고, 팔레트에 보면 위젯이 있고, 위젯에 웹뷰가 있습니다. 자, 웹뷰를 배치하시죠. 웹뷰 하나만 올려놓을게요. 전체 꽉 채워서 자리 잡으시고요. 네, 그래서 웹뷰가 하나 들어갔고, 아이디를 하나 붙일게요. 코드에서 참조해야 되니까 웹뷰 1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 데모 1에서 코드 작성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웹뷰를 선언하고 뷰에서 이제 연결시켰고요, 만들었고요. 자,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웹뷰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실행을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로드 URL 하게 되면 웹뷰가 구동이 되면서 사이트가 이제 구동이 켜져야 되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 좀 세팅을 하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자, 웹뷰 눌러보면 네, 이렇게 에러가 났죠. 여기 보시면 뭐 퍼밋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클리어 텍스트 not permitted 이게 나오고, 그래서 두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매니페스트의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 폰에서 인터넷 접속한다는 건 뭐 와이파이가 아니면 요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동의를 일단 받아야 되고요. 인터넷 접속을 권한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필요하고요. 권한을 추가해야 되고, 또 한 가지 HTTPS에 접속을 할 수 있고요. 그냥 HTTP로는 접속을 못하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HTTPS로 된 사이트가 물론 뭐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HTTPS를 안 쓰고 HTTP도 허용하려면 이 옵션을 또 붙여주셔야 돼요. 예,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에다가 이 두 작업을 해주시죠. 자, 먼저 use permission 태그에다가 인터넷 찾아보면 권한이 나오고요. 이게 인터넷 접속 권한. 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태그 속에다가 use clear text traffic, 요거를 true로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웹뷰 눌러보시면 이제 웹브라우저가 구동이 되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지금 웹브라우저를 처음 켜는 거라서 뭐 동의하고 계속 로그인, 크롬 로그인 하지 않고요. 예, 그러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떴는데, 예, 제가 지정했던 m.naver.com이 떴죠. 뭐 예를 들면 다른 주소로 해볼까요? m.native.com 다시 켜보겠습니다. 네, 다시 켜서 돌리고 있고요. 웹뷰. 네, 우리가 지정한 코드가 떴죠. 자, 그런데 이 현재 페이지에 딱 뜨는 게 아니라 이게 화면이 넘어가면서 뜨잖아요. 현재 페이지에서 뜨게 하려면 코드를 한 줄 더 넣으셔야 돼요. 예, 이 코드를 한 줄 넣어야 되는데, 웹뷰에다가 set 웹뷰 클라이언트 해서 설정을 해줘야만 현재 화면에서 뜨게 되고 아까처럼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예, 웹뷰 누르니까 이제는 현재 페이지에서 떴어요.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현재 앱이 아니라 폰에 내장된 크롬이 별도로 떴잖아요. 예, 이제는 지금 여기 EX05 웹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였었죠. 아까는 크롬이 새로 떴었던 거죠.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웹뷰 안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으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설정해 놓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HTML을 만들어서 한번 웹뷰에다 우리가 직접 한번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데모2라고 하고요. 그 뷰는 기존에 만들었던 거 그냥 쓸게요. 액티비티 추가하겠습니다. 예, 브라우저 데모2고 레이아웃 XML을 만들지 마세요. 체크 해제. 네, 피니시. 예, 그래서 웹뷰 생성하고 레이아웃은 방금 전에 앞에서 만들었던 웹1을 그대로 쓰고요. 똑같고요. 예, HTML을 먼저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하고 웹뷰에 로드 데이터 하고 HTML 코드, 마임 타입이라는 건 파일의 종류죠. 예, 텍스트 슬래시 HTML. 그 다음에 마임 타입하고 인코딩은 이게 따로 적어도 좋은데 그냥 마임 타입에다가 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뒤에는 빼놨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 2를 연결시켜야죠. 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로컬 HTML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게 잘 출력이 되고 있어요. 지금 뷰가 조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해서 잘 안 돼가지고요. 뭔가 좀 배치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하시고요. 웹뷰에 가로 세로 사이즈를 매치 페어런트 100% 꽉 채우는 거죠. 예, 이렇게 고치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드에서 직접 HTML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시켜봤는데, 사실 이렇게 작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모든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HTML 만들어서 하려면 너무 힘든 하드 코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진 HTML을
불러다 쓰는 방법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할 텐데요. 일단 이 두 라인을 주석 처리하시고 이 코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메서드가 좀 다른데 load url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좀 이따가 안드로이드 이제 asset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 텐데요. 그 밑에 html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html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미리 만들어진 정적인 html을 불러서 출력시키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예, 파일 콜론 슬래시가 3개라는 게 좀 특별하죠. 예, 안드로이드 에셋. 자, 그러면 디렉토리를 먼저 추가하겠는데요. 자, 지금 안드로이드가 있고 app 돼 있죠. 그래서 디렉토리가 있는데 자바랑 res랑 이제 같은 수준의 디렉토리 만들 거예요. app에서 예, 아래쪽에 보시면 폴더가 있고요. 폴더 안에 ss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ss 폴더. 예, 거기다가 이름을 타겟은 메인이라고 하시고요. 피니시. 예, 그러면 거기 보시면 예, asset이란 폴더가 생겼죠. 자, 그럼 asset이란 폴더가 있고 거기다 이제 html을 만들 텐데 여기는 지금 html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파일로 하고 이름을 hello.html 이렇게 하고요. 예, 이 내용을 작성할게요. hello.html. 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내용 한 줄만 있는 간단한 텍스트를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작성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뭐 꼭 이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진 HTML이 되겠죠? 이것들을 갖다 놓고 구동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웹뷰 로컬 HTML 누르게 되면 제가 디렉토리 어떻게 했냐면 sn 밑에 html 디렉토리 만들고 집어넣기로 했어요. 네, 디렉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디렉토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ss/hello html 해도 됐었죠. 네,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렉토리를 구분을 보통 이제 이 asset 디렉토리에 뭐 html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죠. 디렉토리에서 이름을 html 이렇게 하고 hello.html을 그 html 디렉토리로 옮깁니다. 예, 그러면 hello, 그러니까 sn 밑에 html 디렉토리, 그 밑에 hello.html.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작동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asset 디렉토리에다가 미리 HTML을 만들었다가 예를 들면 뭐 안내문, 뭐 도움말 이런 것들을 안 바뀌는 것들 대신에 여기 asset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건 못 고쳐요. 정적인 HTML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동적인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땐 서버랑 연동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이 다음번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실습을 할 텐데요. 브라우저 데모 3 이렇게 하겠고요. 이번에는 뷰를 웹2라는 XML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브라우저 데모 3 액티비티 추가할게요. 네, 레이아웃 네임은 웹2 이렇게 좀 다르게 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레이아웃 이름하고 액티비티 네임을 비슷하게 가는데 좀 다르게 줬어요. 예, 뷰를 XML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맨 위에는 지금 디자인을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맨 첫 줄에 주소, 웹사이트 주소를 딱 치면은 여기 밑에 웹뷰에 그 웹브라우징에 대해서 출력이 되게 할 거고요. 또 버튼을 또 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또 확인 주소 입력하고 나서 확인 누르면 브라우징이 될 거고, 취소 누르면 브라우징이 되는 걸 멈출 거고요. 그리고 그 좀 내용이 많은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불러오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프로그레스 처리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edit 텍스트, edit URL. 자, 힌트에 http:// 들어가 있고, 여기는 타입이고요. 자,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그 안에 또, 자, 첫 번째 여기는 버티컬 방향이고요. 그 안에 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는데 여기는 또 가로 방향으로 했어요. 아까 보시면 한 줄에 버튼이 4개가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로로 배치하시면 좋고, 자, 버튼의 변수명이 중요하죠. 이전, 다음, 확인 버튼, 캔슬 버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이 웨이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웨이트가 비중인데요. 지금 4개의 버튼이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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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전 버튼하고 다음 버튼이 있는데, 만약에 이전 버튼이 좀 더 2배로 표시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를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비중이 1인데 이거에 비해서 2배가 되는 거죠. 디자인 보시면 약간 좀 이전 버튼이 더 다른 버튼보다는 더 크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소수점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고, 조심하실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위스 있죠. 위스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그 뷰가 꽉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잖아요. 나머지는 자리가 배치가 안 되겠죠.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다 잡아버리면 뒤에 자리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로 DP로 먼저 설정을 하고요. 사이즈를 제로로 만든 다음에 비중을 1대1로 하면은 정확하게 4개가 다 배분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는 OK 버튼, 캔슬 버튼. 여기서 프로그레스 바를 만들었어요. 프로그레스 바도 보면 여기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가로막대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스타일을 이제 제가 빼게 되면 좀 이따 보겠지만 회전형으로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고, 근데 여기 스타일 호리전틀 이렇게 붙이게 되면 가로막대형으로 프로그레스 진행률이 표시가 됩니다. 진행률이 100이 이제 최대값이라는 거고요. 자, 요거 비저빌러티를 고온하게 되면 처음에는 표시가 안 되는 옵션이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비접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화면에 표시가 되는 상태죠. 지금 스크롤 뷰가, 이게 스크롤 뷰거든요. 가로막대형. 근데 아까 스타일 말씀드렸는데 여기 1하나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둥글게 돼 있죠. 회전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스타일을 붙이게 되면 가로막대형이 되는 거고요. 자, 비저블이 있고 3가지. 비저블은 화면의 표시, 인비저블은 숨김, 고온은 숨김. 자, 차이. 그러면 인비저블하고 고온하고 차이점은, 인비저블은 자리는 잡고 안 보이는 거고요. 고온은 자리도 없는 겁니다. 아예 자리, 투명인 것처럼 자리 자체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고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치 페어런트, 여기 웹뷰는 나머지 자리를 다 쓴다는 얘기죠. 뷰가 좀 많았죠. 뷰들을 선언하고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XML에 선언한 변수명하고 확인을 하시면 되죠. 웹 세팅, 이게 웹뷰에 대한 설정을 위한 클래스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따가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안 쓰는데요. 나중에 이제 웹뷰하고 서버나 이런 데 통신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줌 컨트롤 그 브라우저 누르면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 있죠? 줌 컨트롤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자, 처음에 초기 페이지가 구글닷컴으로 뜨게 됩니다. 이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웹뷰 클라이언트, 이 라인이 있어야 현재 화면에 구동이 되는 거고, 이 라인이 없으면 아까처럼 크롬이 새로 또 떠가지고 돌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웹 크롬 클라이언트 해서 이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이 코드 작성하실 때 약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보시면 웹뷰 set 웹
크롬 클라이언트, 그리고 뉴하고 한 칸 띄고 웹 크롬 클라이언트가 나오죠. 근데 다른 것들은 이벤트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줬는데 얘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중괄호를 치고 확장한 다음에 on progress changed라는 메서드를 찾아서 클릭해주면 작성이 됩니다. 네, 이런 스타일로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프로그레스, 지금 프로그레스 진행률 체크하려고요. 여기서 이제 진행률 표시를 위해서 처리를 한 건데요. 자, 이 웹뷰, 이게 우리 현재 구동 중인 웹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new progress 이 변수가 진행률이 계속 이제 바뀌게 되죠. 다음 바뀔 값을 말합니다. 그럼 프로그레스 바에다가 새로운 진행률 값을 선택하고 설정하고 100이 되면 최대값이 100이니까요. 이 고운이라는 게 뭐냐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인데 출력 옵션은 세 가지인데요. 보통 view.visible 하게 되면 얘는 표시하는 겁니다. 화면에 표시하는 옵션이고, view.invisible 하면 숨기는데요. 자리는 차지하면서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뷰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근데 뷰하고 고운 하게 되면 숨기면서 자리까지 빼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view.go온 하게 되면 100이 되면 아예 프로그레스 자체를 아예 리무브 시켜라 그 얘기죠. 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여라 그 얘기입니다. 예. 여기는 원래 있었던 코드였고요. 자,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게 되면 주소 URL에서 텍스트를 가져와서 자, http:// 유저들이 잘 이거 안 쓰죠. 그래서 이 값이 -1이다 그 얘기는 없으면, 이걸 안 썼으면 앞에다가 붙여주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구동이 되고요. 캔슬 누르면 예, 주소를 클리어 시켜주는 거고요. 백 하면 웹뷰를 뒤로 돌리는 겁니다. 직전 페이지. 예. 그리고 can go back이라는 게, 자, 페이지가 처음 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전도 없고 다음도 없죠. 이전이 없죠. 예, 그런 경우에는 폴스가 되겠고, 뭐 브라우징을 여러 번 했으면은 이전 페이지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can go back이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forward next도 다음 페이지가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체크하는 코드 있으면 가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처음에 자, 앞뒤 이동 세 번째 버튼 눌렀고요. 자, 처음에 구글 페이지가 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치고, 예, 그럼 지금 가지 않습니까? 계속 이 안에 이 위에 있는 것이 뷰들이고 이 웹뷰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웹뷰가 구동 중인데, 그럼 이전 눌러보니까 앞으로 가고, 지금 프로그레스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다음 누르니까 또 왜 빨간색으로 프로그레스 지나가잖아요. 자, 주소를 한번 새로 쳐볼게요. 네이버.com 잠깐만요. 하고 확인. 네, 하니까 이 프로그레스가 좀 멈춰 있다가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진행률이 올라가면서 사이트가 표시가 됐죠. 네, 취소 누르니까 주소가 지워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좀 웹뷰하고 통신하는, 웹뷰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지금 저 웹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쳤는데 그 값을 안드로이드에서 가져오고, 또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값을 웹뷰에다가 전달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하는 방법, 이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데모 4라는 액티비티고요. 이번에 뷰 이름은 웹3로 할 거예요. 레이아웃 네임은 웹3. 자, 먼저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 이 클래스랑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브라우저 4 데모. 먼저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 세로 배치로 했고요. 웹뷰가 위에 있습니다. 아이디는 웹뷰 1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있는데 txt receive, 또 여기서 뭔가 edit 텍스트에서 입력을 할 거예요. edit input, 외부로 전달할 값을 입력할 거고요. 버튼, 전송.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 누르면 여기서 입력한 값을 웹뷰에서 받아서 출력시켜주고, 또 웹뷰에서 보내준 값을 또 텍스트 뷰에다 찍어보고, 그래서 웹뷰하고 다른 뷰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HTML 소스가 필요할 텐데요. 예, HTML 소스는 asset 디렉토리 밑에 HTML 있죠? 거기에 test.html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HTML 템플릿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asset의 HTML에 new 그냥 파일로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파일 test.html. 예, 그래서 지금 HTML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네, 여기서 일단 화면을 바디 태그를 보시면 여기서 앱에서 받은 메시지, 앱, 그러니까 이 웹뷰가 아니고 웹뷰 바깥에서 보내주는 메시지 출력할 div 태그고요. 여기서 이 input 태그에다가 뭔가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앱으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송 누르게 되면 여기다 뭔가 입력하고 전송 누르게 되면 에디 텍스트로 값이 텍스트 뷰로 값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네, 여기는 받는 메시지. 스크립트에서는 set 메시지 함수에다가 from app가 여기죠. id가 from app인 태그에다가 inner html에다가 arg, 즉 이 영역에다가 뭔가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윈도우에 안드로이드,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윈도우가, 자, 여기서 윈도우는 안드로이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윈도우.브릿지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는데, 브릿지 클래스 이름이 이제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서드입니다. 이 set 메시지라는 메서드를 좀 이따 작성할 겁니다. 예, 지금 웹뷰와 통신하는 거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안드로이드에서 웹뷰한테 뭔가 자료를 보내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외부로 웹뷰한테 전달할 값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전송하니까 지금 입력한 값이 지금 앱에서 받은 메시지하고 찍혀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그 웹뷰에서 앱으로 전달을 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전송 하니까 지금 입력한 값이 여기 위에는 웹이거든요. 위에는 웹이고 밑에는 앱이에요. 앱에서 입력한 값이 지금 보시면 밑에 잘 전달이 됐죠. 이렇게 주고받았는데요. 코드를 보시면서 보시죠. 먼저 이 뷰들을 연결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자바스크립트가 작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드가 없으면 지금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test.html 이거를 불러오는, 로딩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웹뷰랑 이 앱이랑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여기 add javascript interface라는 메서드가 지정되는데요. 안드로이드 브릿지에서 이 클래스 이름을, 이게 이제 코드 클래스 이름, 여기는 별칭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내부 클래스로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놨죠. 꼭 이 이름이 아니더라도 여기랑 여기만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클래스 이름을 별칭을 안드로이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먼저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edit 텍스트에 입력한 값을 꺼내 가지고 이 자바스크립트에 set 메시지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et 메시지 함수,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이 arg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이 값, edText에 입력한 값이 arg에 들어가서 id가 from app인 태그 여기죠. 여기에 찍히게 된 거예요. 값이. 자, 반대로 이제 웹에서 앱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윈도우라는 게 앱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앱인데 아까 우리 여기 안드로이드는 뭐냐면 코드에서 별칭을 지정했죠. 이 이름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라는 거는 결국 안드로이드 브릿지를 말하니까 이 클래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window.android 하면 뭐냐면 이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set message라는 메서드, 즉 이제 얘가 호출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거 msg,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전송하면은 toapp 태그 여기에 입력한 값을 꺼내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값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여기 반드시 변수의 타입을 파이널로 하셔야 돼요. 파이널이 아니면 실행이 안 됩니다. 자, 파이널로 해서, 자, 이 값이 넘어오죠. 넘어왔는데, 자, 여기서 아직 우리가 스레드를 안 배워서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요. 메인 스레드라는 게 있고 백그라운드 스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레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스레드라는 거는 작업 단위죠. 프로그램이 한 개가 있으면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작업 단위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에는 싱글 스레드가 있고 멀티 스레드가 있는데요. 싱글 스레드는 한 프로그램 하나에 스레드가 한 개, 작업 단위가 한 개인 거, 한 개의 작업 단위. 프로그램 한 개의 작업 단위도 한 개. 이게 싱글 스레드. 멀티 스레드는 두 개 이상. 프로그램 하나에 두 개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병렬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멀티 스레드입니다. 지금 안드로이드는 멀티 스레드입니다. 여러 개가 돌아갈 수가 있고요. 메인 스레드라는 건 메인 화면에서 실행되는 스레드예요. 근데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뭐냐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스레드입니다. 자, 지금 웹하고 앱하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동작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갑니다. 네,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웹에서 뭔가 값을 입력해서 전달하면 그게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소형 기기다 보니까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이루어지는 동작들을 곧바로 화면에 반영할 수가 없게 바꿔놨어요. 성능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이 핸들러라는, 뭐 핸들러라는 거 선언해놨죠. 자, 이거가 임포트 할 때 좀 어려운데요. 자, 핸들러 좀 막아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핸들러에 보통은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코딩 하다 보면 자동으로 임포트를 다 해주는데요. 두 개 이상이 나올 때가 있죠.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그럴 땐 이렇게 임포트를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Alt 엔터입니다. Alt 엔터 키를 누르면 임포트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두 개가 나오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는 android.os에 있는 핸들러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잘 임포트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핸들러를 만들고 핸들러한테 이 pos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스레드 객체예요. new runnable이라는 게 인터페이스죠. 스레드 구현 인터페이스잖아요. 여기서 run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핸들러한테 전달을 하면 핸들러가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핸들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행을 해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 택배 회사가 중간에 끼죠. 예. 택배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받고 주고받듯이 이렇게 백그라운드랑 메인이랑 화면을 교체할 때는 핸들러라는 중간에 대행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자, 핸들러가 화면을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웹뷰랑 그 로컬에서 통신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자, 이번에는 웹 서버랑,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이랑 웹 서버랑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웹뷰를 이용해서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에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웹 서버 쪽에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간단하게 로그인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볼 텐데요.
좀 작업할 게 좀 많습니다. 우선 클래스 이름을, 액티비티 이름을 로그인 액티비티라고 하시고요. XML은 로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추가할게요. 네. 레이아웃 네임은 짧게 로그인, 액티비티 네임은 로그인 액티비티, 레이아웃 네임은 로그인이요. 네, 그래서 피니시 하겠습니다. 예, XML 태그를 보시면 화면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이고 세로 배치고요. 자,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ID 입력, edit ID, 또 edit pwd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에서 인풋 타입에다가 텍스트 패스워드라는 타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면 여러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요. 숫자, 날짜, 또 숫자, 비밀번호, 숫자 비밀번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 중에 텍스트 패스워드 이렇게 지금 설정한 거고요. 로그인 버튼, 또 그 로그인 결과를 출력할 txt 리절트, 그 다음에 웹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지금 서버 쪽하고 연동을 해서 로그인을 처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서버 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들었고요. 우선 이쪽 화면을 먼저 만듭니다. 뷰들을 연결할 거고요. 네, 뷰들을 연결을 시키고요. 네, 자바스크립트가 필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설정, 네, 자바스크립트를 실행 가능하도록 꼭 설정해 줘야 되고요. 좀 이따 이제 웹 서버 쪽에다가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로그인 페이지에 주소를 일단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 자, 지금 웹 뷰하고 그 중간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웹 뷰하고 서버 이런 식으로 그 웹 뷰를 경유를 해서 웹 뷰를 매개체로 해서 서버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코드 네임, 클래스 네임, 여기가 별칭입니다. 밑에 안드로이드 브릿지라는 내부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이 이름을 짧게 안드로이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로그인 버튼 누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한 거를 꺼내서 웹뷰를 통해서 로그인 펑션을 호출할 거예요. 이따가 서버 쪽에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서 응답이 도착하면 핸들러한테 요청을 해서 화면에다 결과를 출력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버 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 서버 측 프로그램을 만들 텐데 이클립스를 구동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요. New Dynamic Web Project.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기존에 거가 있어서요. JSP06이라고 할게요. 자, JSP06이라고 했고요. Next 하고 또 한번 Next 하고 여기 체크를 해서 web.xml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JSP06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 우리 디렉토리를 만드시는데 웹 컨텐트 밑에 웹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login.jsp라는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웹 컨텐트 밑에 웹뷰 폴더 만들고 login.jsp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네, 코드를 보시면 body 태그가 있고 여기에 div 태그가 result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펑션 jQuery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저거는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요. 네,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 jQuery 3.3.min.js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놨고요. 자,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 밑에 만든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자동 호출하는데 id의 김, b번의 1234 파라미터를 구성하고요. ajax 함수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데요. 여기 달러 패스 안 쓸게요. 자,
지금 바로 여기 써서 지금 프로젝트가 JSP06이니까 /JSP06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웹 서블릿이라는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거고, 거기에 로그인.do라는 액션을 만들 겁니다. 메서드 만들고, 데이터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묶어서 전달을 하고요. 그럼 서버 쪽에서 DB랑 연동을 해서 로그인 여부 체크해 가지고 결과를 되돌려주면은 그거를 아이디가 리절트인 태그에다 출력할 겁니다. 여기 출력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안드로이드에다가 보내줄 거예요. 예, 컨트롤러 서블릿 클래스 컨트롤러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자바 코드 작성하는 src 디렉토리에 웹뷰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거기에 웹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하시는 거죠. src에 웹뷰 패키지 만들고, 자, new 그냥 클래스 하지 마시고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서블릿이 있습니다. 예, 서블릿에다가 클래스 네임을 웹뷰 컨트롤러라고 하시고 우선 피니시를 하세요. 예, 그럼 이런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코드 정리를 하고요. 생성자 필요 없고, 예, 주석 정리, 여기도 이 라인도 지우세요. 지우고, 자, 여기까지 놔두고, 그러면 먼저 여기서 뭘 고쳐야 되냐면 웹뷰 이 URL 패턴을 여기서 지정을 하는데요. URL 패턴을 이걸로 할게요. 웹뷰 언더바 서블릿 별표. 자, 이렇게 할게요. URL 사용자가 요청하는 URL에 웹뷰 언더바 서블릿이란 말이 들어가는 모든 액션들은 이 클래스에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get 방식으로 출할 때 2개시고 또 포스트 방식으로 할 때 2포스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쪽에 다 작성하지 말고 2포스트는 2개수로 가게 만들어 놨으니까 2개수만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SQL src 밑에 SQL 맵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거기에 지금 마이바티스를 연동을 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SQL 맵 컨피그 JSP 수업할 때 마이바티스 연동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서 하는 건데요. 예, 그럼 여기서 이 XML 코드가 있고 여기는 클래스 이름이 긴 경우에 줄임말을 쓰는 거죠. 예, 안 쓰겠고요. 자, 그다음 여기 DB 연결을 할 때는 예, 이게 context.xml에 설정된 정보를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끝에 오라DB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라클하고 연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서버스 안에 들어가 보면 context.xml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비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홈페이지 수업 자료실에 가면 context.xml 올려놨거든요. 그럼 거기서 context.xml을 다운 받아서 에디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 서버스에 context.xml로 내용을 바꿀게요. 그럼 이 모양인데 오라클 드라이버 사용하고 연결 문자일이죠. DB 이름은 X이고요. ID가 자바, 비밀번호가 자바 1234, 그리고 리소스 태그 네임이 오라DB예요. 그리고 이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도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데 마이바티스 검색을 해보면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이라고 해서 zip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열어보시고요. 예,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 하면 네,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파일 3개를 올려놨는데 그거를 아까 SQL 맵 패키지를 먼저 만들고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src에서 new 패키지 SQL 맵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방금 다운받은 3개의 파일을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먼저 SQL 맵 config XML 여기 이제 타입 알리아스는 지워요. 지우고 여기서 아까 여기도 이제
jdbc/oradb 돼 있는데 여기를 oradb 이렇게 한 거고요. context.xml의 이 이름하고 SQL 맵 컴피그에 oradb 여기 맞춰 놓으면 되는 거죠. 알리아스 지웠습니다. 여기 안 지우면 에러 납니다. 그리고 여기 매퍼는 샘플이니까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밑에 거 다 지울게요. 예, 이 상태죠. 그래서 알리아스 타입 알리아스 비어 있고 여기 environment jndi 태그에 끝에 oradb 대소문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context xml은 방금 올려놓은 거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마이바티스 매니저 있는데 이거는 자르 파일이 없어서 나오는 에러예요. 자르 파일도 여기 있어요. 마이바티스 검색해 보면 이거 여기서 받아도 되고, 최신 버전은 mvn repository.com 메이븐 저장소죠. 거기 가면 여기다가 마이바티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거 마이바티스가 나오고요. 지금 3.5 버전이 나왔네요. 최신 버전. 올해 1월달에 나온 버전이군요. 자, 3.5 한번 클릭해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르 1.6MB가 있어요. 클릭하면 자르 파일을 봤는데, 이 자르 파일 안에는 자바 코드들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다운로드 악성 코드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뭐 지금 여기 있는 거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다운로드 받고요. 예, 그럼 자르 파일을 받았으면 그 방금 받은 자르 파일을 위치가 정해져 있죠. 웹 컨텐트에 web-inf의 lib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의 에러가 사라지죠. 자, 그러면 일단 세팅 준비가 됐으면은 SQL map config.xml에 이걸 추가할게요. 우리가 이제 매퍼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매퍼스 태그에다가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뷰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 밑에 웹뷰 밑에 매퍼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거기에 member.xml이라는 마이바티스, 그러니까 SQL 명령어가 들어있는 파일을 집어넣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매퍼 XML, 자, 우리 패키지를 먼저 만드시는데 웹뷰 밑에 매퍼라는 패키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 웹뷰 패키지가 있죠. new 패키지인데 웹뷰.매퍼라고 하시면 돼요. 웹뷰.매퍼에서 웹뷰 밑에 웹뷰 디렉토리 밑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 매퍼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XML을 만드는 거죠. XML 안 보이면 add 누르고 XML 입력을 하면 XML 파일이 나옵니다. 자, XML 파일에서 이름을 member.xml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아까 다운로드 받은 마이바티스 그 샘플 파일에 보면 여기 보면 XML이 있는데 memo.xml이라고 있는데 열어보면 이거를 일단 그대로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붙이고, 기존 태그, 이건 샘플 태그들이니까 지우고 일단 여기까지 비워놓을게요. 네, 거기다가 이 태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 태그.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member.xml 웹뷰.매퍼 패키지의 member.xml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임스페이스가 멤버고, 예, 리절트 타입이, 그러니까 이 태그의 아이디가 체크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고, 자, 이게 SQL 명령어가 되겠죠. 아이디어, 좀 이따 이제 폰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로그인 치면 그게 서버에 여기 전달이 돼서 테이블에 이런 값들이 있는지 찾아봐서 있으면 DTO에다가 값을 묶어가지고 되돌려 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매퍼를 SQL을 호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 쪽을 만들어야 됩니다. 컨트롤러 MVC라서 모델과 컨트롤러와 뷰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거죠. 그래서 모델 쪽입니다. 먼저 자, 웹뷰 밑에 웹뷰.dto 패키지를 만들고 거기에 member.dto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웹뷰의 new 패키지 웹뷰.dto, 예, 거기다가 member.dto라는 클래스요.
자, 이 변수는 이렇게 6개고요.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만 필요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3개만 하시죠. 자,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3개만 있으면 돌아가거든요. 네, getter setter 소스에 generate getter and setter, 예. 그 다음에 toString도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AO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여기 DAO로 고칠게요. 패키지 추가, 예, webview.dao라고 하시고요. 거기에 member DAO 클래스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바티스 쿼리를 호출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멤버라는 게 네임스페이스고 이게 아이디죠. 네임스페이스 아이디 멤버.check account 이 쿼리를 호출하세요. select 1이라는 건 레코드가 한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로 이제 DTO에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저장돼서 넘어올 거고요. 지금 이게 JSP 프로젝트라서요. 이거는 마이바티스 매니저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얻어서 오픈 세션, 이게 마이바티스 SQL 세션 객체를 만들어내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마이바티스 매니저에서 SQL 맵 디렉토리에 있는 설정 파일을 읽어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리턴 인스턴스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이게 SQL 세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요. 리턴 타입이 SQL 세션 팩토리예요. SQL 세션을 만들어내는 객체. 예, 그걸 가지고 또 오픈 세션 하면 SQL 세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레코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가져옵니다. 그거를 리턴 넘겨줬어요. 자, 그럼 이제 모델 쪽이 다 이제 작업이 됐고 이제 컨트롤러 쪽을 할 차례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웹뷰 컨트롤러로 가서 이제 이 로그인 관련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코드 서블릿 클래스 코드를 완성했는데 사용자가 요청한 주소고요. 사용자가 요청한 주소에 login.do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네,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로그인 체크 메서드한테 던지죠. 네, DTO 담아서 던지게 되고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널이면 로그인 실패, 아니면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해서 이거를 변수에 저장을 해서 출력 페이지에다 넘기겠습니다. 예, 출력 페이지로 넘겨서 출력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 컨텐트 밑에 웹뷰가 있고 거기에 로그인 result.jsp입니다. 로그인 result.jsp.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보통 이제 웹 프로그램 짤 때는 이런 식으로 했죠. 이게 이 예를 이용해서 변수, 아까 컨트롤러에 이게 지금 변수명이잖아요. 얘랑 맞춰놓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이제 찍히는데, 그럼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또는 실패, 로그인 실패 이게 뜨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전체가 여기는 이제 JSP니까 코드니까 이 전체 값이 태그까지 해가지고 다 폰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또 좀 그 뽑아내기 어려우니까 다 지우고 태그들 다 지우고 이것만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지우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이제 JSP 코드라서 지우지 마시고 여기만 쓰겠습니다. 자, DB가 이제 접속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DB, 근데 지금 계정을 좀 바꿀게요. 지금 자바 계정이 제가 좀 지워져서 이름을 좀 아이디 패스워드만 바꾸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멤버 테이블을 확인해서 계정이 있는지 테스트 가능한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 세 개만 정확하면 돼요. 예,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context.xml에 가서 여기 자바 계정, 그 오라클의 계정이죠. 오라클의 아이디, 접속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IP, 자, 그
서버의 IP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CMD를 열고요. IP config. 혹시 IP config 이렇게 저처럼 안 열리면 C의 윈도우즈의 시스템 32로 가서 IP config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IP 주소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더넷 어댑터 로컬 영역 연결, 여기 보면 IPv4가 있고, 저는 192.168.0.10이에요. 이 IP 주소를 안드로이드 소스에 아까 이 IP 있죠? 여기다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지금 저는 뭐라고 했죠? 프로젝트 이름을 JSP06으로 했군요. 여기도 JSP06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IP랑 프로젝트 이름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서버를 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아까 login.jsp가 있었는데요. 그 login.jsp를 켤게요. 켜서 서버를 구동, 2개 이상 있으면 에러 나니까 하나만 살리고 피니시. 네, 지금은 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온 게 없었으니까 이 로그인 실패라고 뜨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서버가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서버가 구동 중이어야 폰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폰에서 이거 이제 코드 바뀌었으니까 실행을 해놓고, 예, 지금 서버가 돌고 있고, PC 하나에 웹 서버가 지금 돌고 있고, 테스트로 안드로이드에서 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웹뷰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테스트 해볼 텐데요. 자, ID. 예. 자, 먼저 KIM, 비밀번호 1234 이렇게 하고 로그인 치니까, 제가 오타가 있었어요. member.check account C가 2개인데 한 글자만 써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DAO에 가서 여기가 C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시 서버를 껐다가 올리겠습니다. 서버를 올리고요. 네, 서버 켰고 다시 폰에서 접속을 할게요. 로그인. 뭔가 좀 에러가 또 중요한 게 빠졌죠. 자, 이 에러가, 자, 이 JDBC 드라이버를 못 찾겠다는 거잖아요. OJDBC 6.자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리 우리가 전에 했던 프로젝트에 보면 OJDBC 6.자르가 있어요. 그거를 LIB에다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LIB의 디렉토리에는 마이바티스 자르 파일하고 OJDBC 6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집어넣으신 다음에 서버를 다시 껐다 키셔야 돼요. 껐다가 켭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로그인. 자, 눌렀더니 지금 제가 KIM 1234 했더니 서버에 갔다가 이제 김철수님 환영합니다 나왔죠. 그리고 잘못된 계정을 이렇게 치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로그인 실패가 뜨게 되고, 다시 KIM 1234 하고 로그인 눌러보니까 서버에 갔다가 잘 지키고 있죠. 자, 이 프로그램 작동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먼저 자바스크립트 실행이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서버 주소죠. 아까 이제 우리 돌려보면 웹페이지 돌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 주소. 예, 이 주소인데 지금은 로그인 체크였으니까, 맞습니다. 이 주소 그대로, 아까 웹브라우저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를 그대로 여기다가, 근데 IP 주소는 확인을 해야죠. 아까 IP config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서 잘 적어 주시고요. 포트 번호 같은 것도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포트가 없으면 비워놓으면 되고, 뭐 포트 번호 붙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웹뷰가 중간에, 폰에서 서버에 가는데 웹뷰가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서요. 여기 안드로이드 브릿지 역할을 하는 클래스 이름은 여기랑 여기가 같으면 돼요. 그리고 별칭을 이렇게 붙인 거죠. 예,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달하는데, 자,
자, 로그인이라는 함수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로그인 JSP 보면은 거기에 자, 여기 로그인이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요. 자,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자, 이 함수가 호출되는데 ID 패스워드, ID 텍스트 그 폰에서 입력한 게 넘어와서 파라미터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로그인.to에다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컨트롤러에서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 받아가지고 그거를 DTO에 저장한 다음에 로그인 체크를 돌리죠. 그러면 SQL이 실행이 될 거고, 그럼 그 결과값이 return true 아니면 false 나올 테니까 여기는 실패고 환영합니다 나오게 되고 저장하고 출력을 시켜요. 그럼 그 값이 리절트에 넘어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찍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면 여기서 이제 잠깐 보면은 유저 아이디가 김이고 패스워드가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jQuery 방식으로 해서요. 그 값이 넘어온 값이 여기 넘어온 값이 아이디가 리절트인 태그에 리절트에 찍히잖아요. 결국 여기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출력된 값 그래서 자, 이런 페이지 소싱 말고 여기 div에 보면 이런 식으로 찍겠다는 말이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앞뒤에 이제 공백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HTML 자체가 원래 이제 뒤에 우리가 XML이나 JSON을 보내서 파싱을 해서 출력하는 것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파싱 과정이 없이 그냥 결과물이 여기다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쭉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얘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폰에서 이제 결과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보낸 다음에 그리고 아까 거기서 이게 있죠. 예, 이거 윈도우. 여기서의 윈도우는 지금 뭐예요? 폰을 말하는 겁니다. 폰의 안드로이드가 뭐예요? 아까 우리 브릿지 함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안드로이드라는 브릿지 함수가 얘라고 했잖아요. 이 클래스에 set 메시지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호출되면서 지금 넘어온 값, 서버에서 출력된 값이 이쪽으로 넘겨와 가지고 화면에 출력이 된 겁니다.